한강여고에 다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한국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장다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한광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한광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나 2대 나온 여자야. 네, 하영이는 작년에 나 기숙사 산다의 홍보 영상에도 출연했었는데 두 번째 출연하는 소감이 어때요? 2년 연속으로 한광여고 홍보 영상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 작년이랑 똑같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학교들은 다 잘 나가고 계시나요? 네, 저는 오히려 1학기 때 전공 수업이 하나 있어서 대면 수업을 나갔었는데 지금 다시 심해져서 잠깐 쉬고 있다가 11월이 되니까 이제 조금 제한이 풀려서 다음 주부터 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영이는? 저도 언니처럼 1학기 때는 이하우스에 살면서 대면 수업을 몇 개 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심해지고 거의 다 비대면 수업이라서 집에 내려와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나이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대면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어서 대면 할 수 있는 전공 수업들은 다 대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셋 모두 합격 발표 후에 다른 대학 선택지도 있었는데 이화여대를 선택했잖아. 여대 생활은 어때? 일단 여대 생활은 여고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일단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위기고 되게 끈끈해서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다가 과잠을 입고 서로 마주치면 먹을 거에다가 쪽지로 힘내세요 하고 써서 슬쩍 놓고 가주시기도 하고 그런 정말 따뜻한 분위기예요. 이런 것들이 한광여고에서 느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이는 어때? 저도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 모두 들어봤는데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상관없이 교수님 그리고 동기들이 모두 여고에서처럼 유쾌하고 또 재밌어가지고 대학생활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는 동생들 중에는 사범대하고 교대 차이점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게다가 하영이와 나연이가 다니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일반 교대와는 차이점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제가 먼저 교대랑 사범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두 대학 모두 교원 및 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초등과 중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범대는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말하는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고 교대는 이제 초등학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럼 영어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네, 먼저 영어교육과에서는요, 저학년 때는 일단 기초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과목들을 많이 배워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 있는 4가지 영역인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이 4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실력을 교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요.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 전문가로서 나중에 사용하게 될 이론이나 지도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수업 시연이라고 해서 실제로 모의 수업을 해보는 것까지 그런 수업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연이는 초등교육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말해줄래? 초등교육과에서는요, 초등교사로서 과목별로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특히 저희 학교는 다른 교대보다 재구성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강 언니 교대 사범대 편에 함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정말 가깝게 지냈던 동생들이랑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학교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롭고 또 신기했고 또 좋은 일로 학교를 찾아오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현이랑 하영이는 2살 차이인데도 기숙사나 학사에서 늘 가깝게 지내서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 서로가 어떤 동생이고 어떤 언니였어? 일단 저희 학교가 기숙사를 처음에 들어오면 같은 지역이나 같은 중학교
출신인 신입생 동생들을 같은 방에 배정을 해줘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영이를 1학년 때 같은 방동생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근처 완전 가까운 지역에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멀리서 와서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영이가 또 언니 대접을 되게 잘 해줘가지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꿈도 서로 교사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아서 처음 봤을 때부터 오래 볼 줄 알았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다현이 언니는 정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언니를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맙고 소중한 언니인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제가 학교에 빠르게 잘 적응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언니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영어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건 언제부터였어? 뭐 다른 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저는 처음에 한광여고에 올 때부터 쭉 교사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범대를 갈지 교대를 갈지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아람이라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멘토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교육에 대한 꿈이 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사를 꿈꿔왔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를 정말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졸졸 쫓아다니고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로를 정하는 데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과목을 정한 거는 이제 교사의 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과목을 정하게 됐는데 영어를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과목을 영어로 정하게 됐어요. 이제 저처럼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들 성적이 우수했는데 평소 내신 공부는 어떻게 했어? 내신 공부는 일단 정말 진부한 말이긴 한데 저는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1학년 때 처음 입학하자마자는 목표한 성적보다는 살짝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형의 차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한광여고는 내신 시험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낯설어서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 결국 그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오지만 그 내용이나 다루는 범위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필기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했고 일단 너무 졸리니까 졸지 않으려고 희다리 책상을 많이 애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학교 문제는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내시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었고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학사랑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특히 학사에서 공부를 했던 게 저의 내신 공부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거의 바로 학사를 가기 때문에 그날 배웠던 내용을 바로 복습을 할 수 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학사에는 이제 계속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학사하고 기숙사 이야기 나왔는데 모두 입학할 때부터 수능 전까지 꾸준하게 학사나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 예비고등학생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학사나 기숙사에서 자기주도학습은 주로 어떻게 했어? 자기주도학습은요 일단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원에 정말 전 과목을 다 다니면서 그런 모든 과목을 다 학원에 의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 진짜 공부는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사나 기숙사에서 주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제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플래너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그 전날 밤에 미리 뭐를 할지 적어놓고 그 시간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고 학사는 학교처럼 종이 울리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좀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도 다현이 언니랑
나연이가 말한 것처럼 학사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주로 했고 학사에서 다 못한 공부가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연등실을 활용해서 그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 좀 지치고 잠이 올 때도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나 방 선배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저도 정신줄을 좀 붙잡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사범대학 5 교대 지원을 위해서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종합전형에 대비한 활동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주로 어떻게 준비했어? 일단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지원하게 될 과의 전공과 그러니까 진로와 연관이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든 활동을 다 영어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예시로 들어보면 저는 잉글리시 프레젠테이션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피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서 영어로 주제 잡고 PPT 만들고 영어로 발표하는 활동을 하면서 네, 영어 교육 쪽으로 생기부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 봉사도 하면서 사범대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기부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언니처럼 이제 저는 영어 잡지부라는 클로즈업이라는 동아리에서 제가 관심 있는 교육 이슈들을 영어 기사로 작성을 했고 교육봉사 동아리 아람이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의식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교과목과 연계를 해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써서 이제 세특 부분도 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에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수상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생기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제가 따로 느낀 점이나 배웠던 점들을 제가 써가지고 학기 말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그게 또 생기부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종합전형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범대학 5 교대는 수능 최저나 면접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했어? 수능 최저는 수능 대비반이 따로 있어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거기를 따로 지원을 해서 저도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능 대비반의 장점은 수능과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 수능을 봤어야 돼가지고 칸막이가 있었는데 칸막이를 따로 또 공수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랑 서류 기반 면접을 모두 준비해야 했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교육 시사와 관련된 자료나 책들을 다 구해주시고 또 제 생기부를 보시면서 질문을 거의 100개 가까이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면접을 대비할 수 있었고 그 교육 관련한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선생님께서 모의 면접실처럼 꾸며주셔서 거기서 진짜 면접장처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한강여고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특히 궁금한 게 기숙사나 학사일 것 같아. 자율학습은 요즘 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아니면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왜 학사나 기숙사에서 하지? 라는 의문도 들고 학사나 기숙사 생활의 장점이 무엇일까? 학사에는 이제 정해진 공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공부에 되게 적합한 그런 생활 패턴을 맞출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 살면 학교까지 거의 1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후다닥 교복 입고 이제 가면 이제 체력도 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좋지만 무엇보다 다 같이 공부하는 환경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옆을 돌아보면 친구도 공부를 하고 있고 뒤를 돌아보면 친구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한강여고를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본다면? 저는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점을 한강여고의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특히 저희가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었다 보니 학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저희 모두 롤모델인 선생님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무엇보다 모든 학생들을 다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마음들을 저희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공식 질문. 자,
다시 태어나도 한강여고? 예스! 한강역으로 오세요. 공기가 좋다. 공기가. 산소도 산소. 착하다. 대나무 떨리는 건 되게 너무 소설들